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타고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6세기 동아시아의 최대 위인 세 사람 중에 하나고, 학자고 사상가고 역사가고 문인이고 수필가였던 그의 저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하도 많은 저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그 저술의 바탕이 된 학문은 왕양명에서 비롯된 양명학이고, 양명학 중에서는 태주학파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진보적인 학파의 이제 계통을 이은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에 호북성 마성현에 조그만 절을 짓고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역이 그 지브론이라고 그럽니다. 그 지브론이라는 것은 잔디풀이라는 지자인데, 그러니까 아주 낮은 사람들이 불교 생활을 한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서민적인 냄새가 풍기는 거죠. 그럼 거기서 쓴 책이 이제 초담집이라는 책을 처음 씁니다. 그러니까 용담회라는 데 와서 내가 처음 쓴다. 그런데 그 책이 대단히 또 아주 독특합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서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상을 보면 하나 이제 우리가 모순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감옥에 구속이 될 때 유교 신자로서, 말하자면 유자로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됐고 여성관계나 뭐 여러가지 관계가 불륜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초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모순점을 느끼실 겁니다. 중이 머리를 깎았는데 여기 쓴 모자는 유관입니다. 유학자들이 쓰는 관이죠. 모순이죠. 또 하나는 수염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머리를 깎고 했는데 수염을 기를 수가 없죠. 그냥 이게 모순되는 생활을 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됐지만은 내가 실제는 가장 유학자다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머리를 기르고 앞으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유교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쓰고 하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덕을 쌓아가지고 덕으로서 내 머리 위에다가 유교의 관을 올리겠다. 그냥 아주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륜을 얘기할 때 누구든지 군신, 부자, 그 다음에 뭐 쭉 이제 뭐 부부관계라든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책을 쓰면서 뭐를 제일 앞에다 놓느냐? 부부관계를 앞에다 놓는다. 부부가 제일이지. 천하는 다 한 부부고. 그리고 그 뒤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부모관계, 친구관계가 있잖아요. 친구관계를 제일 많이 씁니다, 분량을. 그럼 친구관계를 뭐라 하면 사우라고 그럽니다. 스승사자, 버두자. 이게 친구와 버. 스승이 되는 사람은 친구가 돼야 되고, 친구가 되는 사람은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동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우라고 보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요즘으로 보래도 공부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유대라든지. 이제 그 다음에 쓴 책 중에 대단히 유명한 책이 분서입니다. 태울 분자 분서죠. 그냥 읽고 태워라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볼 때 군주나 전제주의자들이 거기에 반대되는 역사책을 썼거나 그러면 다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진시황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아주 불온한 책들을 불을 태워버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책을 쓰면서 내 책을 태워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태워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다가 요새 지식인이라는 뻐기고 돌아다니는 놈들의 그 고지를 내가 흡입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그놈들이 나를 죽여버릴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책을 읽으면 태워버릴 것이다. 자기 책을 태워버리라는 게 말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태워버리라고 그러면 왜 책은 출판을 또 합니까? 이분의 말이 걸작입니다. 이타고는 말합니다. 관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은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책에 의미를 느낀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출간하는 거다. 그런데 이타고가 옥중에서 잡혀 자살하고 난 뒤에 그의 책들은 모두
불태워집니다. 그의 말대로 그의 책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태워졌지만은 출판사들이 도처에서 경쟁적으로 출판해서 그 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것은 불태워버리라고 했지만은 책은 더 많이 출간이 됐고 그거로 해서 더 유명해졌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주고받은 편지, 신문, 시대 비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분서와 속분서라는 책입니다. 참으로 멋있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책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서입니다. 감출장자 장서입니다. 무려 76권이나 되는 이 책은 대단히 방대한 책인데 중국 역사상 수백 명의 인물들을 분류해서 평가를 한 책입니다. 그냥 역사 평가의 책이죠. 서문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역사를 맨눈으로 봐서 알 수가 있냐.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을 지금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도 없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산속에다 감추어뒀다가 1100년 후에 이 책을 진정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문에서 쓰기를 인간의 시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고 이것을 비판해도 좋고 비판 안 해도 좋고 다시 비판해도 좋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주 폭풍적인데 그것이야 독자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지만은 내가 독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공자가 만들어 놓은 표준에 의해서 평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공자의 선과 악의 평가를 표준으로 해서 그 표준점으로 삼지 말라. 그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죽음을 자초하는 얘기입니다. 공자 시대에 있어서 공자의 평가를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에서 예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아마 그건 파문으로 불살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분서와 장서는 이타고의 사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입니다. 분서는 대단히 문학적이고 우리가 인간관계라든지 시세라든지 하는 것을 수필적으로 가볍게 썼다고 하면 장서라는 책은 수천 명의 역사적인 인물을 그의 업적과 공과 말하자면 잘못과 이런 것들을 함께 평가를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명나라와 중국의 현실을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그때에 끝이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분서에서 얘기하듯 세상을 거침없이 내다보고 서슴없이 비판을 한다든지 또 지빌해도라고 한자로 하나를 집착해서 그것만 따르면 도를 해친다. 그냥 한 가지 진리를 따라다가는 그것이 망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대입하는 그 이념 분쟁 같은 것도 하나를 너무 고집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 것이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장서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누구의 공자의 그것을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삼지 말라 하는 점도 바로 종교가 아닌 이상 종교에서는 다르겠지만은 종교가 아닌 그 사회평가에 있어서는 하나의 평가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오늘날 일어나는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냥 상대방은 다 틀리고 나는 옳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도 하나의 커다란 분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그가 16세기 말에 얘기했다고 해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커다란 교훈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이 아주 과격하기도 하고 또한 힘주어서 역사를 하기도 하고 거꾸로 쳐서 얘기하기도 하고 독설적이기도 하고 비유도 잘하고 해학도 하고 이런 점에 있어서 문장에 있어서 명문장이고 사상에 있어서도 아주 대단한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주 유교의 반동분자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성인과 악인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